예, 제목 그대로네요. 이번 주 내내 비판이 식지 않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 이 새로운 팩트들이 연이어 등장을 하고 있는데도 당사자는 연일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또 새로운 사실관계들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좀 이해를 하자고 그러면 예. 그때가 도착했을 때 경기도 차들 나중에 불렀는데 그때는 할 일이 없었대요, 현장이. 자,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저 본인한테 들었어요. 의료진들 다 왔고 해서 예. 경기도 차가 도착했을 때는 할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15분여 동안 있다가 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떠날 때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직원의 개인 차를 배려받아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시작, 그러니까 뉴스타파 월요일 방송부터 신현영 의원 얘기를 이 닥터카 탑승 논란을 짚어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팩트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글쎄요, 아마 숫자를 헤아려보면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략. 오늘은 이 얘기예요. 당시 글쎄요, 이걸 한 라인을 사적으로 썼냐 아니냐보다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하면 중앙응급의료센터 당시 참사 그 새벽에 연락처를 달라고 신현지 직접 전화를 했다. 이 내용까지 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신현영 의원 문제는 일찍 끝날 것 같더니만 일건 같이 새로운 팩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급기야는 사실은 이제 명지대병원의 디메트 팀을 출동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이 디메트 팀한테 직통으로 연결하는 전화번호가 있답니다. 그 전화번호로 연결하면 바로 이제 이 출동을 하게 돼 있게끔 그 전화만 알면 충분히 출동하게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신현영 의원이 응급의료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번호를 알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명지병원 디메트 팀에다 전화를 해서 자, 연락 와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응급의료센터에 직접 전화를 받고 명지대병원이 출동한 게 아니라 진짜 신현영 의원의 전화를 받고 명지대병원이 출발을 했고 거기에 또 좌석이 많은 9인승을 이제 차를 가서 태워왔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출발점이 결국 신현영 의원이 본인이 시작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는 거죠. 더군다나 보건복지위원이 아무리 그렇지만 응급센터에 전화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응급센터와 디메트만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알았다? 이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남편 태웠다. 나중에는 관용차를 장관 같이 갔다. 이런 얘기해서 계속 불거지는 얘기. 직접 전화를 했는데 직통 한 라인으로 했다. 그래서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다음 화면을 볼게요. 박성인 비서관님. 그런데 이제 닥터카도 본인 집 3분 거리를 불렀다. 근데 또 15분 머물다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 타고 가서 정작 타야 될 차관도 못 탔다. 근데 다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태원으로 올 땐 또 새롭게 알려진 얘기는 의료진 차 타고 왔다. 그냥 단순히 다 택시 타고 돌아다녔으면 될 일 아닌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박성 비서관님, 이 내용은 계속 의전 논란까지도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신현영 의원이 그 현장에 갈 때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이 재난과 이 참사를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 이 비판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현영 의원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닥터카를 타고 이동한 것도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차량이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는 참사 현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 탑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15분간 머물다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상황실에 갔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그 상황실에서 어떤 것을 수행했는지 또는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병원 직원차를 이용해서 다시 이제 현장으로 갔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는 처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도는 선했을지 모르나 방법 과정에서 분명히 의혹이 과했던 부분이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인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동선 당시에 뭐 사실 분주하게 움직였다 신의원이. 근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뭔가 본인 개인적인 게 아니라 아무리 선이라고 하더라도 분초를 다투는 닥터카를 탔고 장관 차관이 타는 관용차를 탔고 또 병원 직원차를 타고 와서 또 본인이 괜히 이제 여러 당시 상황 현장 상황에 방해된 거 아니냐, 정치적 쇼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얘기인데 그 김근식 교수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고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그래서 서울경찰청도 이게 진짜 직권남용인지 업무 방해 혐의인지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신의원이 이번 주 초까지는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해명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가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국조특위위원 사퇴 이후에는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으니까 뭔가 본인 스스로도 결자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 이거에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은 이제 그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신현영 의원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저런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SNS에는 그 응급 의료팀으로 자기가 합류해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그 의사로서 봉사를 했다. 이걸 굉장히 많이 알렸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도 여기저기 방송에 인터뷰를 해서 그러한 자신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 활발한 활동과 SNS 인터뷰에 비교해 본다면 지금 일주일 내내 신현영 의원과 관련된 쏟아지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고 말 한마디 않고 있습니다. 국조위원 사퇴 정도까지가 이제 사실은 마지막 행보인데요. 그러게요. 저는 그 뒤에도 드러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새로 드러난 이야기도 있고 저는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당의 국회의원이고 공인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입장을 밝히고 뭐 그것이 꼭 의원직 사퇴나 무슨 뭐 법적 처벌을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치 도의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지금 반성하고 어떻게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고 네. 실제로 저렇게 어떻게 보면 갑질에 갑질이었고 의전만 따졌던 것이고 오히려 대형 이 참사에 희생된 장면을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홍보에 악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또 잘못과 또 사과와 이런 것들을 좀 밝히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 왜 꽁꽁 숨어 있는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그 이후부터는 침묵으로 좀 일관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관련 주제에 이제 좀 그만 짚었으면 좋을 정도로 근데 매일매일 또 새로운 의혹 제기, 팩트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신의원 뭔가 본인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2차 현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 공방이 다시 불거졌는데 일단 화면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사실은 이 참사가 났을 때 곧바로 중대본을 꾸렸어야 되는데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중대본이 꾸려졌더라고요. 장관님이 알자마자 중대본을 빨리 꾸려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일회성으로 이미 재난이 종료가 되고 그 사후 수습을 위한 단계에 있어서의 중대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 유족들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다치신 분들은 여러 번 만나 뵀는데요. 사망하신 유족들은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유족들이 만나는데 부담을 느끼셔서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안 보이세요? 우리 안 보여요? 아니 인사라도 하셔야죠. 아무리 혼나셔도 유족들이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시니까. 어떻게 물길 한 번 안 주고 그냥 가십니까? 오늘 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뭐 거취뿐만 아니라 책임 공방 또 있었고,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책임 소재와 법적인 부분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을 별개로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박성민 비서관님, 유족들 일단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삼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참사 이후에도 사전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참사 이후에도 망언을 쏟아내셨어요. 뭐 예를 들면 경찰 병력을 몇 명 더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든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시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자꾸 대시니까 유족들 입장에선 더 화가 났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후 대처의 과정에서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표명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를 드리고 유족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전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조금은 어루만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도 유족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도 뭐 눈길 한 번 안 준다 이런 멘트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사망자 유족들은 만나보려고 몇 차례 시도했지만 부담을 느껴서 못 만났다라는 이상민 장관의 이런 설명이 사실은 팩트와 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정말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좀 빨리 내려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열린 50여 배나 말린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인데 오늘 이상민 장관 얘기로 여야가 좀 꽤 시끄러웠습니다. 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의도 정치권 얘기 중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